안녕하십니까. DMG 모리의 김준경 기술 이사입니다. 지난주에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레이저텍 125 DED 하이브리드 장비를 설치하고 월요일서부터 고객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말에 집을 다녀가면서 이렇게 또 영상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국내에 DED 하이브리드 장비가 네 번째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비는 대단히 큰 장비입니다. 모델이 125라는 얘기는 적층 가능한 최대 직경이 1250m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745mm까지의 큰 제품을 적층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큰 제품이죠. 근데 이 125 DED 장비 가지고 정말로도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대형 금형을 안에다 넣고 그 대형 금형의 손상된 부분을 쪽집게처럼 골라가지고 그 부분을 밀링하고 적층하고 하면서 그 금형을 수리할 때 대단히 큰 장점과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 장비 가지고 작업할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적층을 하다가 보면은 한번 세팅을 해가지고 그 세팅 자세에서 적층과 밀링을 동시에 할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제품이 커지고 그 모양이 복잡해지다가 보면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클램핑을 풀러가지고 볼트를 전부 풀러서 가공물을 뒤집는다거나 아니면 각도를 좀 바꾸어 가지고 다시 클램핑을 해서 적층을 이어가는 이렇게 두 번, 세 번의 셋업을 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툴패스를 짜는데 스텝 1 툴패스, 스텝 2 툴패스 이렇게 전혀 별개의 툴패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앞에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을 적층하고 밀링을 한 그 결과물을 그대로 그 다음 툴패스로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어서 또 다른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NX가 아주 강력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PW라고 합니다. In Process Workpiece인데 바로 앞에 공정에서 작업한 그 마지막의 그 제품의 형태를 그대로 다음 공정으로 가져가 가지고 다음 공정에서 그 원점이 바뀌고 자세가 틀어진 그 부분을 기가 막히게 갖다 딱 맞춰줍니다. 자동으로 맞춰줘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음 과정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하고 강력한 그런 툴을 NX가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IPW In Process Workpiece인데 오늘 NX에서 그 작업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NX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NX 파일을 열었습니다. 5축 밀링 기계고요. 수직형 밀링 기계고 테이블에 가공물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이 블랭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시드 파트. 요것이 우리가 가공하고자 하는 최종 제품이 되겠죠. 피니시드 파트, 최종 제품이 됩니다. 요걸 가공하기 위해서 블랭크는 이렇게 블랭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장비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셈블리 내비게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오퍼레이션 내비게이터죠. 여기서 이제 캠 툴 패스트를 만들게 되는데 오퍼레이션 내비게이터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에 메뉴가 프로그램 오더 뷰가 됩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쭉 순서대로 짜는 것이고 두 번째 머신 툴 뷰. 여기에서는 툴을 만듭니다. 포켓 넘버 1번, 2번, 3번, 4번에서 이게 포켓 매거진 박스죠. 지금 포켓 넘버 2번에다가 밀 50, 직경 50mm짜리 엔드밀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이죠? 직경 50mm짜리 엔드밀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다음에 지오메트리 뷰로 가봅니다. 지오메트리 뷰로 가보면은 여기 워크피스 밀링이 있는데 밀링하는 워크피스입니다. 자, 밀링하는 워크피스 정의를 여기서 해줍니다. 자, 워크피스 밀링을 더블 클릭 땅땅 두들겨주면은 워크피스를 정의하는 대화창이 나와요. Specify Part, 파트 최종적인 그 목적물이 되는 피니시드 파트가 어떤 거냐 정해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트 클릭하면은 오브젝트를 셀렉트 하래. 어떤 것이 그 최종 제품 파트냐 물어보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 자, 여기 가서 마우스를 놓고 기다리면은 땡땡땡 점이 3개 나오죠.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데 바로 요거죠. 요게 우리가
최종 제품이 되는 바로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파트를 이걸로 선택을 합니다. 클릭 됐습니다. 그러면 파트 지오메트리는 선택이 지금 됐어요. 녹색이 딱 나왔죠? 오케이. 그 다음에 specify blank, 블랭크를 정의해 줍니다. 블랭크 요걸 정의합니다. 클릭하면은 블랭크 지오메트리 정의하는 대화창이 나왔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셀렉트 하라고 나왔어요. 어떤 것을 블랭크로 할 것이냐? 바로 요거죠. 요거다. 블랭크는 요거다 하고 선택이 됐습니다. 자, 녹색이 딱 나오죠? 선택이 된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 됐어요. 파트 요거죠? 블랭크 요거죠? 선택이 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로써 밀링하고자 하는 워크 파트에 대한 정의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툴패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크피스 밀링 지금 정의해준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딱 하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인서트 그 다음에 툴패스 낼 때는 오퍼레이션으로 갑니다. 오퍼레이션 하면 오퍼레이션을 만드는 대화 창이 나오는데 타입이 툴패스 내는데 많은 툴패스 내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이건 플래너 밀링하는 거, 구멍 뚫는 거, 컨투어링 밀링하는 거, 로타리 밀링하는 거, 오축 밀링하는 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은 여기 상면만 한번 날릴 거예요. 예, 상면에 면만 한번 날릴 겁니다. 그러니까 플래너 밀링하면 되겠습니다. 밀 플래너. 그리고 밀 플래너 하면은 또 이 안에 많은 그 부차적인 메뉴들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멍을 뚫겠다. 홀 밀링. 그러면 홀 밀링에 대한 또 그 부차적인 그 오퍼레이션들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각 그 메뉴별로 NX는 제공해 주고 있어요. 컨투어 밀링 하겠다 그러면 컨투어 밀링하는 이런 그 방법들이 나오죠. 지금은 플래너 밀링합니다. 밀 플래너 하고 상면만 그냥 날릴 거예요. 했어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으로 가서 프로그램은 어디다 놓을 것이냐? 예, 프로그램에다 위치할 것이고 툴은 뭐로 할 것이냐? 툴은 직경 50mm짜리 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선택해 주고 지오메트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죠. 워크피스 밀링. 자, 워크피스 밀링에다가 우리가 툴패스를 낼 것이다. 메소드는 그대로 놔두고 그럼 이제 이름을 정해주는데 플로우 페이싱이라고 이제 자동적으로 자기가 NX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플로우 페이싱인데 바로 상면 탑을 가공하겠다 이렇게 탑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가능하면 내가 알아보기 좋은 그런 이름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플로우 페이싱 without wall 벽이 없는 그냥 단순 평면을 가공하는 그런 그 대화창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specify cut area floor 플로어를 커팅할 플로어를 정의해 달래요. 어디를 커팅할 거냐? 어느 플로어를 어느 면을 자, 요걸 클릭합니다. 클릭. 그러니까 커팅하려고 하는 에어리아를 선택하라. 페이스를 선택해 달라. 이렇게 노란색이 나왔죠. 그럼 어디를 커팅할 거냐면 이 가공물의 맨 꼭대기 탑 상면 땡땡땡 하고 나올 때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중첩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바로 요면이죠. 여기가 아니고 요면입니다. 요면을 클릭. 선택이 됐죠. 녹색이 딱 나옵니다. 바로 요면을 우리가 커팅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스텝. 그냥 제로. 목표로 하는 그 면까지 잔삭 없이 다 깎아낼 거예요. 커트 패턴은 지그재그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랭크는 뭐냐? 블랭크는 우리가 아까 요 겉에 있는 요 지오메트리 요걸 블랭크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랭크는 바로 블랭크 지오메트리 우리가 만든 블랭크 지오메트리를 블랭크로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뎁스 폴 커트 한번 커트할 때마다 레이어를 커트할 때마다 몇 mm씩 깎을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보통 1mm씩 하는데 지금 여기의 경우에는 요만큼을 깎을 것인데 한번 얼마큼인가 알아볼게요. 어널리시스에 가서 매저를 해봅시다. 매저를 해서 지금 상면 블랭크의 이면에서부터 가공면 여기까지 땡땡땡 기다렸다가 요면이죠. 요면까지 깎는 거예요. 요면까지 얼마냐면 미니멈 디스턴스가 20mm네요. 이걸 20mm 깎아내야 돼요. 20mm 깎는 거니까 여기를 2mm씩이라고 줘볼게요. 좀 시뮬레이션 빨리 하기 위해서 좀 숫자를 크게 줄게요. 그러면 2mm씩 10번 깎으면 여기 20mm를 깎겠죠. 이 블랭크 꼭대기에서부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가공면 탑까지 2mm씩 깎으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제너레이터입니다. 툴패스 내는 겁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니까 툴패스가 나왔죠. 자, 볼까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옆면으로 가서 봅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2mm씩 10번 깎았으니까 20mm 다 깎았죠. 자, 이렇게 해서 상면을 20mm 날렸습니다. 오케이. 다 끝났죠? 그러면 셋업 1의 툴패스가 다 끝났습니다. 요거를 그냥 세이브 해 놓을게요. 셋업 1은 세이브 해 놨어요. 됐습니다. 요렇게 된 걸 세이브 해 놨어요. 근데 이게 셋업 1이죠. 그 다음에 셋업 2로 갈 때는 지금 이 가공물을 A축을 틀고 C축을 틀어가지고 좀 이렇게 방향을 좀 수정할 겁니다. 그리고 스텝 2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스텝 1에서 스텝 2로 작업하는 결과물을 보내는 것이 바로 뭐냐? IPW입니다. 그래서 IPW를 지금부터 만들 겁니다. 자,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홈에서 Verify Toolpath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3D 다이너믹으로 가서 3D 다이너믹으로 가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그냥 좋습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5번에다 놓고 땅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깎는 겁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다 깎았죠.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했는데 이거를 IPW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텝 2로 그걸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IPW 만들려면은 여기 IPW가 있죠. 넌으로 돼 있는데 이제 IPW로 세이브한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고 이렇게 하면 IPW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면 클릭하면은 IPW가 나왔어요. 그리고 생성을 시킵니다. 크리에이트 하면 IPW가 나왔어요. 지금 파란색이 바로 IPW입니다. 즉 뭐냐? 지금 이 연분홍색이 블랭크인데 블랭크 쭉 깎고 여기까지 다 깎고 남은 요 모습 요 파란색 요것이 다음 공정으로 보내질 in process workpiece IPW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요거를 세이브하면 되죠. 바로 요겁니다. 이거 세이브합니다. 파일 save as 그래서 이름을 얘는 캠이라고 그럴게요. 캠 스텝 1 스텝 1에서 만든 캠 데이터다. 오케이. 자, 세이브 됐습니다. 자, 이건 지워버릴래요.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폴더로 가보겠습니다. 폴더로 가보면은 폴더로 가보겠습니다. 데스크탑으로 가서요. IPW 네, 폴더로 와서 지금 셋업 1 요거를 세이브 했어요. 얘를 복사해서 카피 해가지고 하나 복사판을 만들겠어요. 자, 카피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 이름을 얘 카피를 리네임해서 얘를 셋업 2로 할게요. 셋업 2 예, 이제 스텝 2 툴패스를 만들 겁니다. 스텝 2를 땡땡 눌러서 불러왔습니다. 자, 불러왔죠?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가공물을 우리가 이제 위치를 좀 바꿔볼 거예요. 자, 어셈블리 내비게이터에 가서 블랭크하고 피니시드 파트 이 두 개를 move 어디 갔죠? move가 여기 있어요. 자, 좀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얘를 A축을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고 그 다음에 C축도 좀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의로 우리가 이렇게 가공물 세팅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래놓고 이건 지금 스텝 2입니다. 이래놓고 툴패스를 다시 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앞에서 한 툴패스인데 얘를 땅땅 두들겨 가지고 바꿔볼게요. 어디냐면 커팅한 그 면이 아까는 여기 있지만 이제는 여기 아니고 요 앞에 면 이 못따기 한 면 거기를 밀링할 겁니다. 이걸 지워버리고 면을 어디로 잡을 거냐? 블랭크를 좀 감출게요.
요 면을 깎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다른 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제너레이트 해보겠습니다. 제너레이트 됐어요. 툴백스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이것도 나왔으면은 자 한번 볼게요. 기계를 좀 감추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추고 블랭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요거를 베리파이 해보겠습니다. 3D로 해가지고 자 천천히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깎아가는데 아유 이게 뭐 잘못됐네. 툴패스가 이게 너무 왔다 갔다 시간 낭비가 많으니까 여기서 넌 커팅 툴패스에서 리트랙트를 뭐로 할까요? 리트랙트를 래피드 트래버스 래피드를 트랜스퍼 래피드에서 비트윈 리전에서 매번 얘가 지금 클리어런스로 지금 뒤로 빠졌다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얘를 다이렉트로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프리비어스 플레인 백업으로 고쳐가지고 제너레이트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래 놓고 베리파이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예 됐죠? 이렇게 깎아갑니다. 그래서 그 코너의 못따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 깎았습니다. 다 깎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것이, 자, 지금 여기서부터 깎아갔어요. 여기서부터 깎아서 여기까지 다 깎았는데 사실은 이게 앞공정에서 요만큼은 미리 깎았어요. 스텝 1에서. 그리고 스텝 2에서는 여기서부터 깎아야 되는데 얘는 원래의 그 블랭크인 여기서부터 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블랭크를 한번 볼게요. 자 블랭크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블랭크입니다. 이거는 애당초 스텝 1에서 가지고 있던 블랭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만큼까지 다 깎았거든요. 요만큼까지 면은 요만큼은 스텝 안에서 이건 다 깎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못따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요거 일단은 오케이 해주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오퍼레이션 내비게이터에서 지오메트리 뷰로 갔습니다. 그래서 워크피스 요거 그 밀링 가공하고자 하는 그 워크피스하고 블랭크를 정의해준 이 부분에서 여기서 블랭크가 원래 그 스텝 1에서 했던 블랭크로 그냥 있어서 그래요. 얘를 뭐냐? 이거를 바꿔줘야 돼. 여기서 이것이 바로 IPW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즉, in process workpiece죠. 이거는 전 과정, 스텝 1 과정에서 작업한 그 상태, 그 마지막 상태, 그거를 가져와서 스텝 2에서는 그거를 블랭크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IPW를 선택을 해줘요. 그러니까 select source, 어떤 IPW인지 소스를 선택하래요.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브라우스 가면은 자, 데스크탑에서 자, 여긴데 아까 스텝 1에서 작업하고 스텝 1에서 작업한 캠 데이터를 우리가 캠-1이라고 우리가 저장을 했어요. 요걸 가져오는 겁니다. 캠-1 얘를 가져와서 오케이 해놓고 보면 여기 쫙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워크피스 밀링을 딱 선택해 보니까 이게 앞에 스텝 1에서 작업한 데이터가 여기 있잖아요. 스텝 1에서 작업한 데이터의 워크피스 밀링, 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얘를 클릭하니까 OK가 활성화됐죠? OK 눌러봅니다. OK 눌렀어요. 그랬더니 업데이트 하래요. 업데이트 로컬 IPW from source 업데이트 하랍니다. 업데이트 할게요. 그럼 여기 이제 그림을 보세요. 어떤 모양이 되는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지금 이게 주황색인가요? 주황색. 지금 연한 색깔은 이게 원래 블랭크인데 이 블랭크 말고 이만큼은 지금 가공해서 나갔으니까 나머지 요 아랫부분이 스텝 1에서 가공하고 남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가져왔죠. OK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트는 원래 그대로 이거 파트고 블랭크는 뭐냐? 지금 가져온 IPW를 블랭크로 설정한 거예요. 그럼 OK 눌러놓고 여기서 그대로 이걸 인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메인으로 가서 이번에는 블랭크를 지오메트리가 아니고 지금 가져온 3D IPW 이거를 블랭크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제너레이트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 했어요. 했더니 지금 요 못따기 부분 툴패스를 냈는데 요걸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깎기 시작하죠? 깎기 시작하죠? 자, 여기를 볼게요. 자, 봅시다. 조금 더 지나가 볼까요? 요렇게. 자, 아까는 여기서부터 깎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깎기 시작하죠. 바로 여기서부터 깎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원래 이 블랭크는 이만큼이지만은 원래의 블랭크는 이만큼인데 스텝 1에서 이만큼은 이미 깎아버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바로 그 다음서부터 깎기 시작하죠. 바로 이것이 IPW가 되는 겁니다. IPW가 되고 이거를 in process work piece라고 부릅니다. IPW 또는 in process work piece입니다. 즉 앞에 공정에서 작업을 하고 남은 마지막 그 과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음 공정 스텝 2에서 그거를 블랭크로 삼아 가지고 거기서부터 툴패스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NX에서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